최경영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학원은 왜 주일에 쉬지 못하는가? 학원들도 이제는 주일에 쉬자. 이 주제로 훅뉴스 다뤘는데 그렇죠. 기사 나가고 나서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휴일 학원 휴무 요구하는 곳이 되게 많죠. 교사단체, 예. 또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예. 다행히 제 기사를 돌려봤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 제도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렇게 될 건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훅뉴스 주제는 뭔가요?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제 발언을 했는데요. 한중 FTA 발효 이후에 농어촌이 입게 될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 대해 한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예. 한중 FTA 경우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또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준조세다. 이것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 이라고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준조세라고 하면 이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거두는 돈이다 이런 뜻이죠. 네, 담배값에 숨어 있는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같은 거를 이제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김무성 대표의 말 참 격세지감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요 역대 최고액의 준조세를 거뒀거든요. 그때는 이런 방구 없다가 FTA 유탄 맞게 된 농어민들 구호용 이 준조세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건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준조세 실상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준조세 실상. 대체 얼마나 많이 모았다는 얘기죠? 네, 기획재정부가 이걸 관리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거둔 부담금을 보니까 한 해 평균 15조 6,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16조 8,7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조 2,100억 원씩 더 거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관리하는 부담금 말고요. 각종 기금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각종 기금이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청년 희망 펀드 같은 겁니다. 아하. 또 창조혁신센터라든가 재단법인 미르 설립, 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평창 동계 올림픽용 경비 등으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 원씩을 기업들로부터 거뒀고요. 지금도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국가 재정으로 써야 될 돈인데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 쪽이 느끼는 피로감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의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 하여튼 되게 올해 들어서 되게 많긴 많아요. 느닷없이 나오는 미르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로운 거죠. 미르재단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미르재단이 뭔가요?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을 문화 교류 허브 구축을 위해 만든 어떤 기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도 이제 기업들한테 돈 좀 내시오, 뭐 기부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청년희망 펀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러셨는데 그 지금도 거두고 있는 거죠? 어제요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자발적이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네, 문서로 남지 않기 때문에 강요라든가 할당이 있었는지 증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룰이 있는데요. 어떤 룰이요? 기부 순서는 재계 순위별로 또 액수는 자산 총액에 비례해서 일사불란하게 아주 착착 움직입니다. 정경영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예. 일반적으로 자산이라든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정도의 수준을 각 그룹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차례 쌓이면서 어떤 일정한 뭐 룰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대기업이 우리 얼마 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거네요. 이게 사실은 청와대에서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얼마 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부의금으로 비유하기도 하더군요. 일종의 보험이라는 겁니다. 대기업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말 그대로 저 부주 돈 낼 때도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내는 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부주 돈이 이제 봉투 속에 넣어서 감춰서 내니까 그냥 눈치로다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금액이 다 오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 200억 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쭉 있어요. 그럼 혹시 직원들한테도 할당이 되는 거예요? 청년희망펀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아니고요. 임원들에게 할당을 줬습니다. 이렇게 내는 돈은 돌려받지도 못하는 거죠, 당연히. 보통 펀드하면 원금을 돌려받거나 또 수익이 배분이 되는 걸 말하죠. 하지만 이 준조세 형식의 펀드는
그게 아닙니다. 세액공제 혜택만 있을 뿐 본질은 기부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돌려주지도 않는 돈 과연 어디에 쓰이나 잘 쓰이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청년희망펀드는 이 청년들 일자리 만들겠다고 조성 중인 기금인데 그렇죠. 어디에 쓸지 내내 결정을 못하다가 어제야 비로소 일부 지원 사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예. 고작 관광가이드 육성 이런 사업이더군요. 관광 가이드 육성. 네.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여태껏? 1,000억 원 넘게 모였는데? 쓸 용처가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일단 돈부터 모은다. 요즘은 그 정부가 아니라 언론들도 앞다투어서 기금 모금 하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에서 진행 중인 통일 나눔 펀드가 그 경우죠. 통일 나눔 펀드요. 예, 다른 기금과 다른 건 여기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들로부터도 돈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모금 강요 논란도 사실 나왔었고요. 특히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모금액 같은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직원과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예. 거기는 언제까지 모금을 해요? 저희는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아, 목표액도 없고요. 네. 기간도 없고. 지금 얼마 정도 모금이 됐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알 수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들리는 이야기로 예. 약정액까지 합하면 최소 한 3천억 원은 모금했다고 하더라고요. 3천억 원. 네. 이 돈은 어디다가 쓴다는 겁니까? 지금 방금 그 내용, 대화 내용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네, 나와 있기로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단체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 단체 이런 데를 후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예. 이렇게 돼 있지만요. 현재로서는 사용처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북한이 조선일보에서 모금한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쪽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조선일보는 우리 체제를 막던 거다라고 북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차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 몇 번이 있었어요. 시도가 있었는데 북이 거부를 했죠. 예? 북한 쪽에서 거부를 했었을 때 그 명분이 조선일보 때문이었다? 그럼 당연하죠. 북에도 조선일보 돈을 받겠습니까? 이게 수통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제대로 쓰여질지가 의문인데 이게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통일기금하고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통일기금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6월부터 준비해 왔는데 아직 예. 개시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건물 바로 옆에 힘 있는 언론사에서 모금 중이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네요. 모금회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얼마나 지금 모금됐어요? 조선일보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기금 하는 거를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금 자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똑같은 걸 준비하다가 언론사가 먼저 시작하니까 이쪽은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통일 관련된 기금은 그러고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통일 항아리다 이렇게 있었죠. 맞아요. 통일 항아리. 네, 민간에서 통일을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예. 하지만 5년이 다 돼가는데도 활용은 전혀 못하고 있고요. 관리 비용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이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항아리로 내신 기금은 전혀 손대지 않고 예. 따로 뭐 사무실 운영비는 저희 이사님들이나 회원의 그 회비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모아놨는데 이거 지금 아직 쓰지도 못하고 계속 관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관리하는 데 비용만 든다는 거죠. 통일 기금도 그렇고 뭐 청년희망 펀드도 그렇고 이런 기금들 취지는 좋습니다만 모금하는 과정이나 또 모금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쓰이는가 이 부분은 문제네요. 네. 사실 사용처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그것도 반강제로 돈을 모은다. 그건 의심받을 만한 일이겠죠. 그렇죠. 청년희망펀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돈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정부가 연간 2조 원씩 쏟아붓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 이미 풀렸어야 옳겠죠. 풀렸어야죠. 오늘 쭉 훅뉴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기업들이 여기저기 기금 내고 나면은 정작 필요한 곳에는 투자 못하는 거 아닌가 이 걱정도 들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여기저기서 불우이 돕기 성금 모금하고 있죠. 예.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도 지난날부터 모금 중인데요. 어제 현재 목표액의 15.4% 정도밖에 모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년에 비해서 아주 더디다고 하는데요. 모금의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예. 조금 좀 더딥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아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아직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 해에 사회적 기금으로 내놓을 돈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 쓸 곳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우이웃돕기 같은 데는 성금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이 사회에 내놓는 돈은 되게 사회공헌 예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되기 전에 여기저기서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었으니까 혹시나 그 예산이 동이 나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이 추운 겨울 우리 주변엔 도움이 절실한 400만 명이나 되는 불우이웃이 있는데 말이죠. 오늘 FTA 농어촌 기금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불우이웃 성금 얘기까지 했는데 뭐 정부가 기업에게 준조세 걷어가는 걸 비판한다고 이게 기업 편 드는 건 결코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재화가 좀 정당하고 투명하게 재분배되고 있는 건지 오늘 훅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입니다. 예,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훅뉴스였습니다.